제나라의 명재상이었습니다. 잠깐 제 오른편 쪽에 당시 지도를 보실까요? 제나라는 우리나라 황해와 인접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 초나라, 월나라와 함께 당시 중국 패권을 놓고 싸우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춘추 5패의 하나였죠. 관중은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교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후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우정을 상징합니다. 비슷한 고사성어로는 금난지교, 수어지교, 중마구, 마격지구가 있습니다. 관중의 친구 포수가는 현명하고 겸손했습니다. 관중이 자기를 속여도 조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중의 성공을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죠. 포수가는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는데 둘의 경쟁에서 소백이 이긴 끝에 규가 죽습니다. 원래는 관중도 주군을 따라 죽어야 했으나 포수가가 추천해서 재환공이 되는 소백을 위해서 능력을 펼치게 되죠. 훗날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늘 더 많이 가졌는데도 포수가는 나를 욕심 많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해서 그랬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포수가를 도와주다 일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는데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았다. 일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주공 3명을 모실 때마다 다 쫓겨났지만 포수가는 내가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 다 도망쳤는데도 포수가는 나를 비겁하다 여기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모시던 공자 규가 죽자 동료 소훌은 자살했으나 나는 치욕을 감내했다.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욕할 때 포수가는 욕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에 연연하지 않고 천하의 공명을 드러내지 못한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포수가로구나. 이 정도면 관중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 아닐까요? 무슨 덕이 있어서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포수가는 관중을 추천한 후에 관중의 신하로서 벼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하 사람들은 관중보다 친구를 알아주고 이해한 포수가를 더 칭송했습니다. 관중은 제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제도를 개혁해서 부국강병의 기초를 아주 굳건히 합니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실용주의 경제학을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백성들이 많아야 하고 또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죠. 백성이 뺏기는 것을 싫어하고 세금은 그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해친다고 하면서 간접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창고가 가득 차고 난 다음에야 예절을 차릴 수 있다. 의식이 풍족해야만 영광과 치욕을 한다. 지도자가 법도를 지키면 일반 가족들도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게 된다. 예의, 염치가 행해지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관중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능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다른 제후들이 반발하지 못할 대의 명분을 앞에 세우고 안에서는 실리를 챙겼죠. 제환공의 애첩이던 소희가 친정인 채나라로 쫓겨난 후 재가를 했다는 이유로 환공이 채나라를 공격할 때 관중은 채나라에 인접한 초나라가 주왕실에 조공을 바치는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환공이 영토를 바치며 평화를 구걸하는 노장공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노장공을 보좌한 장수 조말이 갑자기 환공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고 영토를 돌려달라고 위협을 하자 환공은 위기감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후에 환공이 그 약속을 어기하자 관중은 환공을 설득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써 천하가 환공을 믿게 만듭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다 라고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한 것이죠.
관중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제나라 왕실의 버금가는 부귀 영화를 누리다 죽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사람들은 관중을 전혀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생활을 풍족하게 만든 관중의 공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관중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났을 때 안영이 등장합니다. 안영은 관중 이후 제나라 최고의 재상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 등 3대의 임금을 섬기면서 검소하고 근면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재상이 된 이후에는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 2가지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했고 처첩들도 비단 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안영은 월석보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안영은 자신의 수레를 끄는 말을 즉시 보석금으로 내고 월석보를 석방시킨 후에 집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안영이 실수를 하죠.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별말 없이 내실에 들어갔다가 한참은 나온 겁니다. 그걸 본 월석보는 안영에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깜짝 놀란 안영이 그 이유를 묻자 월석보는 아니 나를 풀어줬으면 나를 그만큼 인정하는 건데 그 이후에 아무 말 없이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죠. 안영은 즉시 잘못을 사과하고 월석보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잘못을 즉시 깨닫고 사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안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안영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안영의 마차를 끄는 마부 아내가 어느 날 안영의 외출을 보게 됐는데요. 그녀의 남편인 마부는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말에 막 채찍질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마부의 아내는 돌아온 남편에게 갑자기 이혼을 선언합니다. 영문을 몰라서 이유를 말해달라는 남편에게 그녀는 아니 안영은 홀품없는 외모에도 천하의 명성을 날리고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팔척장신의 당당한 외모인데도 기껏 마부 노릇이나 하면서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아내의 말을 들은 마부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사에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일순간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안영이 그 이유를 묻고 그 연유를 듣고 난 후에 마부를 추천해서 대부벼슬을 주게 됩니다. 역시 사람을 잘 보고 또 잘 쓰는 안영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사마천은 관중을 소인이라고 평가하는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나라의 도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면 제환공을 격려해서 제왕의 위치에 서게 했어야 되는데 겨우 패왕의 후칭만 듣는데 그치게 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반면 안영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안영이 섬기던 장공은 신하인 최저에게 시해를 당해 죽는데요. 왕이 죽은 후에도 최저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도 그 장공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이때 안영은 죽음을 각오하고 조정에 들어가서 장공의 시체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죠. 그리고 예의를 갖춘 후에 돌아옵니다. 이처럼 안영이 보여준 용기와 절개가 가상하다는 게 극찬의 이유인데요. 열전 말미에 사마천은 안영이 생존해 있으면 그의 마부가 되는 것도 기꺼이 감사하겠노라 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사마천하고 다릅니다. 저는 안영보다 관중을 더 높이 평가하거든요. 물론 안영도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춘추전국 시대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부국감정이 필요하고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겨워할 때는 안영보다 관중 같은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중상주의 철학에 의거해서 주도적으로 정치, 경제, 세금 방식도 개혁하고 열강들과의 외교관계도 매끄럽게 처리하면서 국익을 챙길 줄 알았으니까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나 추진력이 더 강력했다는 점에서 관중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늘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중이야말로 최고의 정치인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킬 묘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현대 관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멍청하고 무능한 정치인들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정치 인물들이 아닐까요? 하루빨리 한국의 관중과 안영이 등장해서 오늘날의 어려운 실태를 타개하고 당장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민생 문제를 모조리 해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로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가들이었던 노자와 한비자를 다룬 사기열전 3편, 노자 한비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